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가짜뉴스 관련 영상입니다. 가짜뉴스 하면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그러면서도 사실이라고 정확하다고 제시하는 뉴스,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종류의 거짓된 정보를 모두 이 가짜뉴스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한 가지로 불리지는 않죠. 우리말만 해도 뜬소문이다, 또는 헛소문이다, 또는 가짜뉴스 등등. 요즘은 페이크 뉴스, 영어로 루머, 쓰레기 뉴스, 거짓 뉴스, 속임수, 또 영어로는 bullshit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죠. 언제나 있어 왔다고 해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짜 뉴스 하면 특히 선거철의 생성이 빈번해지죠. 물론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은 아마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우선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듣거나 발견했을 때 여기에 곧바로 반박하거나 맞서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뜸을 들이면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만연하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진실을 가장한 무분별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미치는 해악은 정말 대단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평판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런 해악을 가지고 있지요.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 나아가서는 스스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 이런 것을 노리고 돈벌이에 관련한 목적이 있는 가짜 뉴스도 있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사용된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가짜뉴스,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 이런 정도로 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그런 정보를 말할 때 그냥 잘못된 정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허위 정보, 그러면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 허위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6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100개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가 퍼졌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학술지 JEF,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경제학술지는 2016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100개 이상의 오해 소지가 있는 기사와 루머가 퍼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가짜 뉴스가 선거철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제도서관협회가 가짜뉴스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이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요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에 접했을 때에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출처를 고려해야 한다. 출처를 봐야 됩니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또는 어떠한 기록이나 문서를 읽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죠. 앞뒤를 다 연결해서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앞뒤를 다 연결해서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기록물을 볼 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그러니까 어떤 기록물의 저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책을 읽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뒷받침하는 출처를 평가한다. 어떤 기록물을 보았거나 했을 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어떤 확실한 주장과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 날짜를 확인한다. 관련성이 있고 최신 정보인지 확인한다. 이 날짜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 뉴스인지 아닌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농담인지 아닌지. 이 농담으로 쓰는 그런 기록도 있죠. 사실이지만 농담을, 어떤 그 정보 속에 농담이 들어있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농담인지 아닌지, 풍자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일곱 번째는 자신의 편견을 검토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이것이 이러한 정보 자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나 않은지 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편견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정보나 기록물을 봤을 때 이것이 나의 그 편견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어떠한 정보 또는 어떠한 자료, 어떠한 문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식이 있는 어떤 독립적인 전문적인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는 이 복잡해진 사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정보 생산, 정보 사회에서의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판적인 책 읽기, 출처 평가를 기르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 대만 초등학교 과정에서는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교육 과정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교육 과정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이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는 가짜 정보인지 아닌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모든 유형의 가짜 뉴스,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해체시키고 해악을 끼치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허위 정보에 맞서는 자세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적으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상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짓 내용을 퍼뜨려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의 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이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언론사를 사칭해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이 시간에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여기에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거 다 가짜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거. 이게 속이는 것도 물론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